여러분, 원엔 환율이 폭락을 했다. 엔화를 사서 쟁여두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원엔 환율이 폭락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일 대비해서 원엔 환율 하락폭이 12.93원이에요. 와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록하는 숫자를 보면 말입니다, 원엔 환율이 932.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장중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원엔 환율이 950원 밑으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로 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후 내가 일본 여행을 몇 번 갈 것인가, 그것을 감안한 다음에 거기에 비용을 계산해서 분할 매수로 엔화를 샀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 같아요. 지금이 딱 그때 같아요. 물론 뭐 엔화보다 달러를 사는 게 더 낫다는 분들도 있지만요, 930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저는 이럴 때 일본 여행을 생각을 하고 엔화를 사두는 것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일본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화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고 우에다 카즈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총재가 바뀌었으니까 통화정책도 변할 거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4월 5일 날은 1002.9원까지 올라갔고요, 4월 25일 날도 1002.7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할 때나 우에다 총재가 할 때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말입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요, 장기금리의 변동 용인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실망을 많이 하면서 말입니다, 환율에 대한 것은 그만큼 일본화에 대한 어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본이 통화정책을 바꿀 거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좀 올리든가 뭔가 이 통화 긴축의 어떤 방향을 가져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통화 긴축의 방향을 가져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있는 엔화를 걷어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되니까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2.7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엔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가 더 강세죠. 달러가. 엔화는 이게 통화정책의 어떤 긴축, 이게 들어갔으면 더 떨어지고 가치가 더 나아져서 실제로는요, 엔달러 환율이 뭐 129엔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게 뭐 변화가 없네, 통화량은 똑같네, 미국은 긴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많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현재 6월 2일 현재가 139.96엔입니다. 달러당.
139.96엔까지 갔으니까 이게 뭐 140.05엔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달러하고 엔화하고의 관계 그리고 원화하고 엔화하고의 관계를 잘 따져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보일 겁니다. 제가 생각은 해서는 분명하게 말입니다. 예, 일본의 긴축 정책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2023년 1월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2월엔 3.3%, 3월엔 3.2%, 4월엔 3.5%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물가 수준이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2020년에도 보면 말입니다. 2020년 12월에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2%. 2021년 1월에 마이너스 0.6%고요. 예, 이게 8월에도 마이너스 0.4%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0점대를 기록하던 물가가 4.3%까지 올라갔고요. 4월에도 3.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고물가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저성장의 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오래됐는데 이게 상황이 고물가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 긴축이 가지 않는 한 물가를 잡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예,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식의 통화정책을 쓴다. 예, 긴축의 통화정책을 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요. 저는 확실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통화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예, 통화정책을 쓰지 않고는 물가를 잡을 수 없으니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시중에 있는 엔화 수를 줄이고 그러면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이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아마 시장은 앞으로 좀 더 내다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예, 엔화가 예, 그만큼 강세의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